Copy that mone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덴머입니다. 먼저 우리가 월요일에 6%의 하락을 경험을 했다. 근데 화요일, 수요일 지나면서 이것이 대부분을 말아 올렸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계에 있다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강조드렸던 내용이 뭡니까? 저가를 갱신하지 않는 롱 관점을 유지한다. 이거는 이제 제가 첫 번째 81K에 도달했을 때 이때 롱 잡으면서 했던 얘기. 여기가 바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어제 월요일 하락에서도 우리가 잡은 라인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위에서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서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차트적으로 복귀를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슈 탐색을 통해 가지고 어디서 상승 원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 그러고 남아있는 위협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먼저 매매 현황입니다. 우리가 일단은 일요일에 91.7K 숏을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원래 생각은 뭐였냐, 89K 라인에서 반등을 해서 가던 길 간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틀렸죠. 그래서 여기까지 숏으로 수익을 내고 스위칭을 한다는 것이 실패해가지고 여기서 요만큼의 손실을 냈다. 뭐 이런 거나 딴 거나 비교해 보면은 사실 나쁘지 않은 배팅이었다고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쭉 내려오고 이 초록색 박스 구간에서의 매수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에 들어갔는데 또 손절을 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전보다 손실폭이 더 짧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미련이 없다. 왜냐, 시도할 만한 구간에서 시도를 했고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거지 과정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저는 107K 숏도 있고 81K 롱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자잘한 손실이 난다고 한들 이미 다 이 베팅을 통해서 맨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니까 저는 좀 어떤 생각을 했냐, 81K 절대 깨질 일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저도 막상 여기까지 오니까 쫄리는 거예요. 84를 찍으니까. 반등이 나온다 한들 한참 오차를 벗어난 수준이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규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보다는 우리 현실적으로 81K 롱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홀드를 했다. 홀드를 하니까 이렇게 다 회복을 해주더라. 어제 매매는 사실 조금 아쉬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로 살펴볼게요. 어제 매매를 봤을 때 어디서 빵꾸가 났냐, 저는 이 쐐기를 좀 고려하지 않은 것이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패착은 아닙니다. 이미 이 구간에서 비트 롱은 잡지 못했지만 알트 여기서 사가지고 14% 수익 중이다. 쐐기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정석적인 패턴으로 나왔다. 패턴이 완성됨에 따라 거래량이 감소했고, 패턴을 이탈함에 따라 거래량이 급등했고, 패턴 자체가 끝까지 채워져서 완성되는 것이 아닌 중도 이탈을 했고, 이 중도 이탈하는 것도 쐐기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고 이 패턴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아닌 이런 식으로 펄스 브레이크아웃이 등장을 했고, 그러니까 결국 이 패턴을 알았다면 뭐가 바뀌었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91.6 6이야 7이야 아무튼 여기서 꼭대기에서 잡았죠. 근데 내가 만약에 쐐기까지 알고 있었다 한다면은 일단 적어도 여기서 롱 스위칭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쩔은 나갈 수 있었지만 롱 스위칭은 안 했다. 그러고 맥시멈 마지막으로 수익 기대값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패턴이 완성되는 고가와 저가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패턴 이탈했을 때 목표가로 한번 설정을 해둘 수 있습니다. 이 화살표와 똑같은 놈이에요. 컨트롤 CV 해놓은 건데 떨어진 가격을 보면은 마침 이게 꼬리 언저리에 형성이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 자체는 뭐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든지 이렇게 정확히 떨어지는 건 없지만 이런 패턴을 생각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숏을 잡았다면은 최대 여기까지 끌고 가보지 않았을까라는 게 지금 좀 후회가 되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누군간 이러실 수 있어요. 여기서 어제 롱 잡았다며 이거 손절 안 하고 들고 갔으면 수익이네. 근데 그렇기에는 이 꼬리들 있죠? 이게 제 매매 기준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저는 타점이 굉장히 타이트한 편이고 손절도 타이트한 편인데, 제가 이런 쐐기까지 알았다면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미 여기가 이탈되는 순간부터 81K 롱도 버려야 되는 건가? 이 생각을 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쐐기를 고려하지 못해서 발생한 도미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가락만 빨았냐? 당연히 아닙니다. 월드 리버티를 어제 매수를 했다. 비트코인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수를 했고, 월드 리버티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그러려면 좀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미 한 2주인가 3주 전에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유를 드렸다. 이렇게 경로 두 개 딱 잡아놓고 1번이냐 2번이냐 이 둘 중 하나인데 2번이 좀 더 유력한 것 같습니다. 초록박스보다 살짝 윗단에 알람 걸어놓으세요. 그래서 한 이쯤에 저도 알람 걸었죠. 그러니까 여기다 걸어놓으니까 띠로롱 띠로롱 하고 울려요. 그래가지고 이 구간에서 원래
원래 봐둔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 그리고 지금 한 14% 정도 올라서 수익 중인데 이건 앞으로도 좀 홀드를 해볼 예정입니다. 한편으로는 어제 비트코인 단기 경로 체크도 공유를 드렸죠. 일단은 경로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밑줄을 먼저 쳐왔습니다. 여전히 저가를 갱신하지 않는 롱 관점을 유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승 루트 1번에서 가장 좋은 그림은 직전 매물대였던 91K까지의 직행, 이후 89K대에서의 지지 확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로로 보자면은 뭐 1번으로 이렇게 가서 지금 91.7K 여기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어쨌든 1번 경로대로 여기가 이제 89.6 이 라인이죠.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를 다행히도 바로 돌파해주고 위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모습. 이제 여기서 내려온다면은 거기부터 분기가 될 것 같고,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준다 하면은 이제 신규 입장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고 조심해야 될 게 숏 포지션 조심하셔야 됩니다. 숏. 이제 오른다고 숏이 아니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어서 주요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서헤이즈, 테더 부채 문제 있을지도. 테더가 이제 국채를 매입해가지고 테더를 발행을 하는데, 얘네들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가 이제 국채 금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 뭐 한다고 하니까 테더 입장에서는 우리 금리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것이 좀 제한적이겠네,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선택한 것이 금과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금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놈의 변동성들이 어마어마하다.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금과 비트코인을 선택한 것은 알겠는데, 이 변동성이라는 것이 키포인트로 작용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만약에 30%만 하락하더라도 테더의 부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아서헤이즈가 지적을 한 거예요. 테더의 비트코인 포지션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 내용은 찾지 못했는데 금 매입에 대한 흔적은 찾을 수가 있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제공한 내용을 보면은 카자흐스탄, 브라질, 뭐 터키, 이라크 있는데, 얘네들 중앙은행이 금을 매수한 것보다 테더사가 금을 훨씬 더 많이 매수했다. 금의 비중이 상당한 것 같은데, 금 자체가 지금 시즌에나 우상향하니까 우상향하는 자산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원자재는 변동성이 엄청 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 갑자기 하락하거나 비트가 하락하거나 할 때 테더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경고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타이거 리서치에서 MSTR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23K 하회 시 파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5년 기준 약 23,000달러에서 정적 파산선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비트가 내려간다면은 얘네도 회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건데, 특히 정적 파산선에 도달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스트래티지가 71,000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해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시장 대비 물량으로 보면은 1일 거래량의 20에서 30%에 해당하는 충격적인 규모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정도의 리서치라고 일단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겠죠. 결국에 모든 것들이 이제 체인 리액션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연쇄 효과를 일으킵니다. 테더에서 문제가 생기면 테더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스트래티지에 영향을 주고, 스트래티지에 문제가 생기면 테더에도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다 꼬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이슈를 알아놓고 이제 어디서 빵꾸가 생기고 어디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매수 계획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일단은 사실 매수 계획은 저는 그렇게 큰 미련은 없습니다. 저는 이미 80%가 투입되어 있고 나머지 20%는 뭐 태워도 그만 안 태워도 그만인 상태다. 근데 분명히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텔레그램을 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매매하실 때 직접적으로 참고는 안 하시더라도 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보기만 해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힌트는 아까 말씀드린 단기 경로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두 개입니다. 여기서 바로 올라가거나 이러면 기회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89K 라인을 테스트하거나 이 경우에는 여기서 다시 매수를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텔레그램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 드릴게요. 텔레그램 링크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주소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